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생이란 노래가 있죠. 여자의 일생 어떻게 부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하여튼 있어요. 여자의 일생은 과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의 일생을 보면은 배의 일생도 그와 못지않게 복잡하게 하더라 하죠. 그래서 그 여름에 비 오고 천둥 치고 또 잡초 많이 발생하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견디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은 벼다. 그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자라더라. 그런데 이 배를 크게 보면 이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조생종은 이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빨리 생장을 해서 수확을 한다죠. 그러니까 일생이 짧다. 중생종은 보통이다. 그 다음 만생종은 좀 길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신장기하고, 그죠? 신장기 30일 정도, 그 다음 등수기 40일 정도는 거의 비슷해. 그럼 70일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지. 그럼 조생종은 그럼 120일이다 하면은 영양 생장 기간이 50일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50일, 70일 하면 120일이죠. 중생종은 보통 150일이다 하면 뭐예요? 여기 30일 플러스예요. 그러면 영양 생장의 길이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조중만생종이란 게 결정이 된다. 이 얘기예요. 핵심은.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영양 생장 기간, 생식 생장 기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중생종은 어떻다? 요 정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 생장 기간이 결국은 뭘 결정한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결정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생종은 한 190일 정도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영양 생장기가.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뱁씨 구조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죠. 여기 뱁씨, 그죠? 정조라고도 합니다. 그죠? 알배라고도 하고. 요게 이제 바깥 껍질이 있는데 큰 것을 이제 다 외형이에요. 외형, 영이라 그래요. 요것보다 조금 작은 껍질을 내형이라 그래요. 외형, 내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요것을 현미라고, 요것을 이삭축, 작은 이삭축, 요것을 이제 받침 껍질, 아래는 벼알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명 이제 소수라고 하죠. 소수. 자, 양분은 어디 있느냐? 배에 66% 있고, 그 다음 안쪽에 우리가 먹는 배유, 그죠? 배유에 5% 있고, 그 다음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층, 호분층이 27%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안에는, 요 배 엠브리오 안에는 이미 잎이 3개까지, 3개는 거의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3엽까지 뭐 하고 있다? 잎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잎이 있어. 그리고 이제 뿌리도 유건이라고 합니다. 어린 뿌리가 원시 생명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웃기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정조를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종으로 이렇게 길이로 딱 자른 겁니다. 잘라 보니까 맨 바깥쪽에 이제 외형, 그 다음에 내형, 그러니까 큰 껍질, 작은 껍질. 요것은 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까락이라고 합니다. 까락. 옛날에는 다른 새라든지 이런 애들이 침범 못하게 잘 못 먹도록 이렇게 뾰족하게 수염이 있었어.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탈곡 작업이라든지 하는데 아주 귀찮네. 그래서 제거를 했죠. 육종을 하면서. 지금은 형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보면 요 배알가지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받침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뭐다? 요게 큰 껍질, 작은 껍질. 요게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된 게 배, 그 다음에 안쪽에 배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횡단면이다, 종단면이다. 그런데 이제 요 열매 껍질하고 씨 껍질을 한번 볼까요? 바깥 껍질. 맨 바깥쪽에 뭐가 있나요? 표피가 있고. 그 열매 껍질이라고 하요. 여기에 이제 표피가 있고, 그 다음 껍질 세포. 그 다음에 씨 껍질이 있어요. 요 호분층 바깥쪽에 씨 껍질이 있고, 이제 호분층, 단백질층이. 프로테인 레이어. 이렇게 얘기하죠. 요 안 부분을 배유라고 합니다. 그죠? 배유는 호분층과
그 다음에 이제 녹말청, 소위 전분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벽실을 물을 쫙 축여서 이 배를 봅니다. 엠브리오를 보니까 여기 뭡니까? 초엽, 맨 바깥쪽, 그 다음 1엽, 2엽, 스프 모양으로 되는 2엽, 그리고 3엽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더라.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뭡니까? 씨뿌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조직은 책상 흡수 세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배 속에 다 종자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 벽시 발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벽시는 발할 때 시그모이드 커브, S 커브를 그린다. 이 S자를 그린다. 자, 초반에는 벽시 단거는 Y축,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종자의 흡수량, 수분을 얼마나 흡수하는가에 따라 보니까 초기 18시간까지는 어때요? 아주 급속하게 소위 rapidly 흡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시간이 지나서 72시간 동안에는 그냥 밋밋하게 흡수를 하다가 그 다음 72시간부터 나머지 108시간, 108벌레 108시간까지 또 rapidly 아주 급속하게 많이 수분을 흡수하더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초기에는 수분을 아주 없는 상태니까 빨리 흡수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흡수가 더디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안에 엔자임 효소가 활성화되는 시기예요. 활성화 시기고 그 이후로는 발화를 하면서 싹이 나면서 생장하는 발화 후 생장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벽시가 수분을 어떻게 흡수하는가 봤더니, 자, 이게 이제 화살표 크기가 큰 것은 많이 흡수하는 부분이고 적은 것은 적게 흡수하는 부분이다. 그죠? 여기 엠브리오라고 있죠. 배 옆에서 이렇게 흡수하죠. 그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머지 여기는 아주 스트롱하기 때문에 흡수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 주변에서 많이 일단 흡수를 한다. 자, 그럼 28도씨하고 28도씨에서 침종 30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뭡니까? 볼록하고 뾰족 올랐죠. 요 새가슴 모형. 그죠? 버드 브레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새가슴 얘기하죠. 볼록 튀어 올라온 거. 이렇게 된다. 요 현미로 보면 그렇다. 그 다음에 28도씨에서 침종 72시간. 72시간이면 3일이죠. 3일 후에 딱 보니까 이렇게 발화를 뾰족하게 1cm 정도 또는 2cm 정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요게 이제 현미 상태로 보니까 보이더라. 그럼 그 발화하는데 이게 왕기의 껍질이 있는 거하고 바깥에 겨 껍질, 큰 껍질, 작은 껍질이 있는 거하고 그냥 현미 상태로 발화시킨 거하고 어느 게 발화가 빠를까요? 정조 상태가 빠를까요? 현미 상태가 빠를까요? 정조 상태는 바깥 껍질이 있죠. 외형, 내형 있으니까 수분이 빨리 침투가 안 되니까 수분 흡수도가 늦죠. 속도가. 반면에 그냥 껍질 없이 하고 현미 상태로 그냥 발화를 시키면 하루 만에 발화되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다릅니다. 수분 흡수 속도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봤듯이 이 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배에 다 있죠. 배에 모든 기관들이. 그러면 배유라고 하는 여기 이제 여기 배잖아요. 배면 이 배유가 발화하는데 필요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미 원시 생명체가 다 있잖아, 배유에. 배에. 그러니까 배유는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배만 있으면 발화를 해요, 실제. 그런데 왜 배유가 필요하냐? 처음에 얘가 잎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제 초엽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나오는데 이때는 그냥 수분을 흡수하면 그냥 펼쳐져. 그냥 부피가 늘어나는데 실제 양분이 없기 때문에 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배유에 있는 양분을 뭘 한다? 흡수를 해서 뿌리가, 이 유근 있죠, 유근. 어린 뿌리가 내려서 독립적으로 양분을 흡수하기 전까지는 어떤 영양분을 쓴다? 이 배유에 있는 영양분을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3.5엽까지 잎이 3개 반
날 때까지는 뭘 해야 된다? 이 배유에서 양분을 공급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하기 전까지는 뭐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20세 만 18세가 되면은 뭐 한다? 성인이긴 하지만은 그때부터 독립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런 경우입니다. 좌측은 산소가 부족한 조건일 때, 우측은 산소가 충분할 때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어때요? 뿌리보다는 숨을 쉬려고 줄기, 이삭이, 잎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줄기 길이가 길어집니다. 반면에 산소가 충분하면 뿌리부터 내려서 빨리 양분을 흡수해야 되겠다 해서 씨뿌리가 먼저 소위 종근이라고 합니다. 종근, 세미랄 루트죠. 그래서 이 종근이 먼저 나온다. 그 다음 크라운 루트도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가 없는 물에 잠긴 상태에서는 뭐가 먼저 나온다? 싹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이제 1엽, 초엽, 1엽, 2엽 이렇게 전개되고 먼저 그 다음에 뿌리가 또 나오겠죠. 그런데 산소가 이제 충분하면은 뿌리가 먼저 나온다. 꼭 이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깊은 물 또는 땅 속의 어린 싹은 깊은 물이 이제 많다. 이렇게 할 경우의 얘기입니다. 중배축의 신장에 의해서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흙이 3cm 정도 깊이에서 이제 이렇게 발화를 하는 경우, 이것은 흙 5cm 깊이에서 발화를 하는 경우, 관건이 어디 있네요? 위에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중배축이 여기 보세요, 여기 중배축, 여기하고 이제 종자에서 관건이 나오는 여기 사이에 중배축이라 합니다. 뿌리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3cm 정도 심어 놓으니까 뿌리가 관건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중배축 뿌리가 별로 없다 하는 거죠. 지나치게 깊게 심게 되면은 연약하게 자라고 요게 올라올 때 이 관건이 위치가 높아진다. 이런 문제를 또 안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벽시 가리기 했죠, 그죠? 선종할 때 종자를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되죠. 그래서 충실한 종자를 가리는 것을 선종이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벽시 고르기, 담그기, 싹틔우기는 발화를 빠르고 균일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계란을 탁 이렇게 소금물 그냥 물에 띄우면 어때요? 거의 다 깔아놓는다면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거 이래 된다, 일정 비중이 1이기 때문에. 근데 소금을 조금씩 넣어가면 계란이 이렇게 위로 떠다가 요렇게 옆으로 누워서 동전만큼 요렇게 위에 물 위에 나온다. 요게 1.13이에요. 물론 비중계가 있으면 스페시픽 그래비티라고 하는데, 그 기계가 있으면 그냥 1.13 조절하면 되고, 없을 경우에는 뭐 한다? 계란을 이렇게 띄우면 이렇게 나온다. 동전 모양으로 500원짜리. 그렇게 하고, 통상적으로는 소금물의 비중을 1.13으로 하면 물 18리터, 한 마리라고 하죠. 18리터에 소금 4.5kg 또는 유안입니다. 비료입니다. 그죠? 인산질 비료 5.6kg를 넣어주면 된다. 통상적으로. 이것은 온도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거나 계란을 띄워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모가 생장하는데 이제 싹이 터는 거죠. 요게 이제 발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 껍질을 뚫고 유근이나 유화가 1mm라도 나오면 이거는 발화입니다. 됐죠? 자, 발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초엽이나 여기 초엽이나 위에 있는 거 초엽, 씨뿌리가 출현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엽하고 여기 1엽이죠. 초엽 1엽. 그리고 씨뿌리가 이렇게 생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 이후에 어때요? 초엽 1엽이죠. 2엽은 스푼 모양으로 생겼다 했죠? 여기 2엽입니다. 6번이 나왔죠? 2엽.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엽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 3엽이고 4엽이 나오죠. 그죠? 요게 이제 염령입니다. 벼의 나이입니다. 벼의 나이. 그러면 이제 N-3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잎이 4개 나면은 새끼를 하나 친다 했죠? 분할을 하기 때문에 잎이 4개, 5개까지는 카운트를 해도 6개 되면은 이제 카운트가 불가해. 왜냐하면 여기서도 또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카운터가 불가능하다, uncountable이다. 하지만 벼에 있어서는 잎이 주간에서 처음에 나오는 줄기에서 몇 개 달리느냐, 보통 14개에서 16개 잎을 단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초엽이고, 초엽은 새끼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엽이죠. 요건 초엽하고 1엽은, 요 2엽은 한번 보세요. 2엽은 요렇게 이제 스푼 모양으로 해서 새끼를 치죠. 그 다음에 요 3엽 어때요? 3엽도 요렇게 해서 새로운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줄기가 만들어지면서 새끼를 친다, 분할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것을 이제 5개 잎이다 해서 5.1 해서 쭉 펼쳐서 가장 길어진 부분하고 매치가 되면은 거의 5.8 정도 되겠죠. 그 다음 게 늦게 나오는 게 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5.8, 5.9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런 경우는 모엽령을 얼마나 한다? 자, 초엽, 1엽, 2엽, 스푼 모양이 무조건 2엽이죠. 그 다음에 3엽은 세 번째가 완전히 전개됐죠. 완전히 펼쳐지고 네 번째 잎이 나오려고 할 때 조금 폼을 잡을 때 이때가 3.0입니다. 그죠? 예, 잎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엽령을 3.0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벼잎, 줄기, 뿌리 생장을 한번 봅니다. 자, 벼잎의 구성은, 잎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자, 엽새, 엽신이라고 했죠. 그죠? leaf blade, BLAD. 여기 가장 큰 부분이죠. 요렇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 엽신이죠. 요 긴데 지금 잘라놨죠. 그 다음에 요것이 달려있는 부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잎집이라고 한다 했죠. 립시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옆 립시스하고, 그러니까 잎집하고 엽신, 이 몸을 연결해 주는 부분, 요게 딱 둘러싸고 있는, 그죠? 요게 두 개 있더라, 양쪽으로. 그래서 요걸 잎기라고 한다. 리귤, 오리클이죠, 오리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딱 보면 뾰족하게 혀처럼 생겼다. 그는 엽설 또는 잎혀, 혀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리귤, 이렇게 LIGULE, 리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잎에는 이렇게 생겼고, 잎에는 이렇게 생겼더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벼뿐만이 아니고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여름에 어때요? 잎이 영 시들시들 하잖아요. 몸을 움츠리잖아요. 예, 그거는 딱 이렇게 펼쳐진 완벽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한다? 수분이 다 증발해서 나중에는 가셔. 그래서 최대한 몸체를 움츠리는 거죠. 우리가 소낙비는 피해간다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구조적으로 한번 보자고. 잎새, 잎몸이라고 했죠. 잎몸의 내부 구조를 한번 딱 보니까 맨 바깥에 이제 상표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표피가, 아래쪽에 하표피가 있고, 그 사이에 큰 관이 있는 유관속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소유관속이 있더라. 그 사이에 기동세포라는 애가 있더라. 기동세포.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육조직이죠. 그죠? 이 기동세포를 통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준다. 소위 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동세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가보면 이렇게 컬러풀하게 생겼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상표피, 하표피, 대유관속, 소유관속, 기동세포 이렇게 생겼고, 털이 있고, 유세포, 유관속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종력을 행으로 이렇게 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상표피, 하표피 있겠죠? 그 다음 가운데에 한번 보세요. 큰 구멍이 뻥뻥 있어요. 이거는 공기가 통하는 통기강입니다. 그래서 벼를 재배할 때 물 속에 재배하지 않습니까? 담수를 하고, 그럼 위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누가 해주느냐? 얘가 잎에서 통기강을 통해서 산소를 흡수해서 뿌리까지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통기강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에어로 채널이라고 하죠. 그 다음 요게 이제 유관속이고, 자, 잎집을 딱 잘라 본 겁니다. 요렇게 잎집이 되어 있으면, 요렇게 이제 줄기가 있고 둘러싸고 있잖아요. 잎집이 칼집처럼. 그럼 요것을 옆으로 딱 잘라 본 거예요. 잘라 보면 어때요? 딱 우리가 위에서 딱 자르고 보면은 다 보이겠죠.
눈으로 보면 잘 몰라. 근데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딱 보면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맨 가운데 있죠. 큰 구멍이 하나 뻥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연뿌리 봤죠? 연뿌리 보면 구멍이 숭숭숭 나 있죠. 그것처럼 뭔 아니더라도 작더라도 가운데 이렇게 터널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이게 통기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유관속, 소유관속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바깥쪽을 외폐피, 안쪽을 내폐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대유관속 안에는 물관부와 체관부로 나누어져 있더라 하는 거죠. 자일럼하고 플로엠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배잎이 그럼 출엽 주기, 나는 배잎이 출현하는, 나타나는 그 주기는 어떠냐? 초기는 빨리 나고 후반기는 늦게 나겠죠. 그것만 일단은 기억을 하고, 영양생장기는 4, 5일에 하나씩 나고, 생식생장기는 약 2배 걸립니다. 8일 정도 만에 하나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잎새, 소위 엽신을 보면, 자, 이렇게 나는 거죠. 6월, 자, 염령이 6일 때, 7일 때, 8일 때 쭉 이렇게 보면은 8, 9, 10, 11, 12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날짜는 6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쭉 보면은 이렇게 이제 7월 한 20일, 21일까지는 14개 잎은 빨리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로 생식생장이 진행됨으로써는 8일마다 하나씩 나오니까 늦다는 거죠. 그래서 잎이 보통 14개에서 16개까지 나온다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잎집에서 한번 보면, 이건 잎새고, 잎집을 보면, 요렇게 된다. 더 조금 늦어지겠죠. 그죠? 하고, 8월, 10일 정도 되면 이삭의 편은 출수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출수부터, 그죠? 부터 이삭, 마디 사이가 이제 길어진다. 이 마디 사이가 더 이제 길어지는, 커지는, 완전 이제 신장기로 접어드는 거죠. 물론, 유수 형성기 때부터 이제 마디 사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키가 이때 딱 큰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이 중간에 차단됐으니까 참고해야 됩니다. 동영상은 너무 믿다가는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배는 생리적 활동 중심 잎에서 이제 앞에서 광합성 산물을 배분한다 얘기입니다. 줄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6에서 17마디 사이가 요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고, 위에서 보면 1마디 이삭 그 목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6마디 쭉 내려오죠. 그죠? 6에서 17은 거의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 뿌리가 거의 다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람이 분다거나 했을 때 쓰러지는 소위 도복, 로징이 생기는 부분은 요거에 4 내지 5마디에서 주로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잎이 이제 발생하는 거. 자, 보시면 이 마디죠. 그죠? 요게 마디, 요거 한 마디죠. 요거 마디. 그러면 요 마디 줄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한다? 새로운 잎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땅 속에 들어가면은 뿌리가 나오겠죠. 지상부에서는 새로운 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엽신이 나오겠죠. 그죠? 먼저 잎집, 잎몸이 나오겠죠. 잎집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잎 몸이 엽신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자란다. 그래서 벼줄기의 마디수는 14개에서 18개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4, 5마디 길이가 신장에서 100키를 결정한다. 실제 결정하는 것은 위에 3마디죠. 그죠? 이 3마디가 거의 키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벼줄기의 생장에 있어서는, 자, 벼줄기는 마디와 마디 사이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그죠? 각 마디 사이에서 잎이나 새끼친 줄기, 뿌리가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통기강 봤죠? 자, 통기강을 보면 이거죠. 예, 통기강 있듯이 수강, 이제 물이 이동하는 것을 수강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여기서는 줄기입니다. 벼줄기의 수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유관속, 소유관속,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통기강은 요겁니다. 그죠? 예, 요렇게 이제 떼어 있는 것들이 통기강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요 통기강하고 요 피층을 이제 자세히 보면, 요게 이제 유관속이죠. 그죠? 맨 바깥쪽이 피층이고, 그 다음
체관부, 물관부가 있죠. 그 다음에 원생목부강, 유관속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마디 사이, 그 다음에 통기강이 요렇게 있죠. 그죠? 네 마디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마디 사이에는, 맨 안쪽에 있는 것이 대유관속, 그 다음 소유관속, 그 다음에 피청. 바깥에서 보면 맨 바깥쪽이 피청이고 소유관속, 대유관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출기는 통기계, 아까 통기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벼가 물이 있는 데서 잘 자란다. 그럼 물이 있는 데서 잘 자란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뭔가가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잎에서 흡수한 통기강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뿌리까지 산소를 공급해 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통기계가 어떻게 이제 발달되고 구성이 되는 거 보면 먼저 이제 비바람이라든지 잎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고 벽키라든지 이삭이나 배지 무게는 내부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배를 쓰러뜨리는 힘이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견디는 힘은 쓰러짐 견딜성, rising resistance, 그러니까 도복 저항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잎집이 굵다 또는 충실하다 하는 거하고 마디 사이 길이가 길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잎집이 굵기나 충실하다는 것은 잘 안 쓰러지겠죠. 딱딱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디 사이가 길면 길수록 키가 크죠. 그러면 연약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 좋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벼줄기의 세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삭수라든지 뿌리 양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느냐, 토양이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토양이 이제 모래로 완전히 되어 있다 하면은 뿌리를 내려서라도 이렇게 바람 불면 그냥 같이 흘러져 도복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양토나 식양토가 배 재배에는 오히려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를 지지하는 힘 해서 쓰러짐 견딜성. 이제 역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볼까요? 그러면 도복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팩터로 볼 수 있다. 첫째, 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 두 번째는 배 줄기의 강도, 세기를 보고, 세 번째는 그럼 배를 지탱하는, 지지하는 힘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힘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외부적으로도 작용하고 내부적으로도 작용하더라. 외부는 비바람이라든지 잎의 표면적이 관계하고, 내부의 힘은 뭐다? 벽키나 이삭, 배지, 무게가 관여하고, 벼줄기의 세기는 잎의 굵기나 충실도, 그리고 마디 사이 길이가 관계하더라. 그 다음 배를 지지하는 힘은 이삭수라든지 뿌리 양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뿌리가 많거나 또는 뿌리가 깊게, 그걸 깊게 내리는 것을 심근성이라 하고, 직립에서 내리는 것을 직립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강하겠죠. 근데 뿌리가 청근, 얕게 분포하거나 또는 뿌리가 연약한 경우, 심근성의 반대가 청근성이라고 얕게 분포하거나 뿌리가 직립성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복 저항성이 약하다, 잘 쓰러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배를 지지하는 힘은 이삭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어때요? 잘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삭수가 통상적으로 많다는 애는 줄기가 많고 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잘 안 쓰러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걸 수수형이라 하고, 또 이제 이삭 하나 자체가 큰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삭이 한 200개 정도, 한 이삭이 200개 정도 알맹이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중형이라고 합니다. 이 수중형은 오히려 어때요? 더 잘 쓰러지겠죠. 뼈가 무거우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하고, 그 다음 뿌리 양하고 분포, 그 다음 토양이 어떻게 지지를 해주는 지지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벼줄기의 성장은 이삭 생길 때 시작해서 이삭 편 직후까지 벼줄기가 계속 자란다. 요거 신장기라고 했죠? 유수 분화기에서 뭐한다? 출수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 개체에서 새끼 춘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키가 큰 게 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간.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새끼를 이렇게 장으로 치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간은 여기
보면 요거죠, 그죠? 가운데 요거고, 그죠? 여기서 나온 거죠. 그건 새끼치는 번호수는 잎 겨드랑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6번, 그러니까 5번, 6번, 7번, 8번, 9번, 다음에 나오면 10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다. 그럼 A는 뭐냐면 새끼친 줄기가 나오지 않는 신장 마디 부위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하부 보세요. 요 하부는 새끼친 줄기가 나오는 불신장, 키가 안 크는, 길이 자라면 하지 않는 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벼줄기 밑둥이 튼튼할수록 쓰러짐 견딜성이 강하다 얘기를 했죠. 그럼 요게 주관인 거죠. 그죠? 주관이고,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1 적혀 있는 게 어때요? 요렇게 보면 첫 번째 나온 거. 그죠? 두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나온 거, 네 번째 나온 거, 다섯 번째,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주관에서 이제 나오는데 지금 1차, 2차, 3차 하는데 여기 1이라고 적힌 우측으로 간 걸 한번 볼까요? 자, 1차가 9개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9개. 그러면 1차에 9개, 2차에 21개. 2차 볼까요? 여기 1차죠? 1차. 여기서 나온 거죠. 요걸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 잘못했어요. 여기 1차. 1에서 9개. 1차. 그 다음 2차는 요거죠. 2차 보면 요렇게 나온 걸 말합니다. 옆으로. 여기 2차. 21개. 그 다음 3차는 어디예요? 여기서 1차에 나온 건 여기서 주관에서 나온 거 1차죠. 2차는 1차에서 나온 거를 말합니다. 1차 나온 거에서 이렇게 새끼친 것이 21개. 3차는 2차에서 또 새끼친 겁니다. 2차 요 나왔죠? 여기서 또 새끼친 거. 요것이 10개, 그 주관 1개에서 총 41개의 줄기가 나오더라. 새끼를 치더라. 이 얘기입니다. 한 포기 심으는데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비료가 충분하냐, 아니면 생육 기간이 충분하냐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벼 새끼치는데 새끼치기는 주관이나 새끼친 줄기의 잎 겨드랑이 갯눈이 발달하여 가지를 벌린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종자 하나를 이렇게 파종을 했어요. 그러면 산소가 충분하면은 뭐가 먼저 나온다? 유아가 싹이 먼저 나오고, 산소가 부족한 물이 있는 조건에서는 유근 어린 뿌리가 나온다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중비축이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관건이죠. 뿌리가 이렇게 이제 내린다. 근데 이제 실제 뿌리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냥 보면 그냥 뿌리지만 이것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맨 끝에 아래쪽에 있는 게 뭐예요? 골무입니다. 우리 바느질 할 때 골무 있죠? 왜 낍니까? 바늘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너무 딱딱하죠? 아프니까 손가락 아프지 말라고. 이것도 뿌리가 토양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는데 아프지 말라고. 뿌리 골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밑에 이제 자라나는 생장점, 뿌리가 길어지는 생장점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잘라난 것을 보면 가운데 있는 건 중심주고, 요 바깥 피청, 그죠? 그 다음에 맨 바깥쪽을 표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길이가 자라는 신장 부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어지고 두꺼워진다. 그래서 뿌리 털은 여기서 많이 나는데 양분을 흡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몇 뿌리가 간단히 보지만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생겼다. 자, 벼 새끼치기 하는 것. 이것은 동신생장의 규칙을 따른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자, 씨에서 종자에서 나는 씨뿌리가 있다 했죠. 그 다음 초엽, 그죠? 그 다음 이제 1엽, 제2엽 이렇게 진행되죠. 그죠? 그래, 마디를 보면 위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관에서 7엽, 8엽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디 위치가, 자, 씨뿌리에서 초엽, 그죠? 그럼 뿌리 수가 어떻게 되느냐? 1엽, 2엽, 3엽, 4엽, 이 마디죠. 그죠? 4, 5, 6, 7, 8, 9, 10, 13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초엽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마디에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물속이나 흙 속에 잠겨 있느냐 안 잠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1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평균 20개라고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140개죠.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거 10개 다 보면 몇 개예요? 60개. 그럼 200개의 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200개의 뿌리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 200개 뿌리만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지만 거기서 또 실뿌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벼 한 포기 뿌리를 전체 재면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참 줄기, 일명 유효경 총 이제 줄기 수를 갖고 이에 대한 이삭을 맺는 줄기, 유효경이라. 유효 줄기가 몇 프로냐? 보통 한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것은 재배법에 따라서 다르고 품종에 따라 이제 다르기 때문에 단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요즘 재배는 일반 벼는 16개에서 18개 정도 유효경입니다. 이삭을 맺죠. 나머지 20, 30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의미가 없는 무효분을이. 그죠? 그러면 이제 새끼 친 걸 보면 이게 6, 80도씨가 아니고 프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끼 친 줄기수가 이렇게 초반에 모내기 후에 어느 정도 30일쯤 되면은 맥시멈 되고, 이제 40일쯤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별로 의미 없는 무효분을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뿌리수를 보면은 뿌리수는 맥시멈이 되는 게 한 35일쯤 돼서 맥시멈이 되더라. 그러면 이때 맥시멈 됐는데 미리 초반에 이제 뿌리가 초반부터 나기 시작했죠. 그럼 이때쯤 되면 얘들이 뿌리가 활력을 다한 거라. 그때 이제 우리는 유효분을이 필요하지 무효분을은 필요 없다. 그래서 유효분을을 유도하고 무효분을은 더 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중간낙수라는 걸 한다. 그래서 중간 물때기를 딱 해서 2주, 3주간 물때기를 하니까 무효분을은 몇 개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토양 속에 메탄 발생을 줄이더라 하는 거죠. 중간낙수를 하니까. 그럼 중간낙수가 뭐예요?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물을 아주 떼버리는 거예요. 건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가스 중에 하나인데, 이산화탄소보다 동일량으로 있을 때 29배까지 지구온난화에 많이 기여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벼 재배에서 메탄가스 발생이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중간낙수를 해서 발생을 줄이자 해보니까 약 43%에서 47%까지 메탄가스 발생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 계수 등록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간낙수를 해야 된다. 이 원리를 잘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벼뿌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보면, 모내기 후에 한 24일쯤 되면은 요렇게 분포를 하죠. 40일쯤 되면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삭편 직후에 철수기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갑니다. 그죠? 요렇게 벼뿌리가 생장을 한다. 그래서 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벼뿌리든 어떤 작물의 뿌리든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양분이 어떻게 흡수되고 어떻게 앞으로 생육이 또는 생장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뿌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벼 한 포기에서 그러면 실제 실뿌리, 가는 뿌리까지 다 포함하면 뿌리가 몇 킬로에 달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